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당진 어울림 여성회 오윤희 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 기림의 날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다.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은 이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2018년부터 국가 기념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민간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이 날을 기리고 활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 8월 14일이 갖는 의미는 김학순 할머님께서 최초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1991년에 공개 증언을 하시게 됩니다. 좀 네. 그 날을 기념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할머님과 손잡고 좀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 날을 기리는 게 좀 이 날의 기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진에서는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 소녀상 건립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후 소녀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당진 어울림 여성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때가 2015년 초였는데요. 네. 그때 당시 매스컴을 통해서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성회 운영진들이 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을 하던 중에 네. 다른 지역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근데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예산 규모만 해도 5천만 원이라는 되게 큰 돈이 들었고 네. 과정이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좀 알고 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었었고 또 외부에서도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좀 찾아뵀었고요.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잘 전달되고 모아져서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추진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네. 그때 당시 중학교의 한 반이 전체 아이들이 모금을 해서 함께 추진위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에 추진위원 서명을 받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네. 2016년 3월 1일 날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특히 좀 저희 지역의 특징은 원래는 중앙에서 서울에 김석영 작가가 만든 평화의 소녀상 기본 모델이 있는데 네. 저희는 지역 작가께서도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당진만의 소녀상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좀 큰 자부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적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힘을 모아서 이뤄냈고 또 당진 지역에 또 작가분의 재능을 또 기부받아서 이렇게 당진 특징을 담은 또 소녀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겠네요. 네. 근데 지금 당진에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생활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당진 시민장으로 치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전국에서도 그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요. 네. 이기정 할머님을 처음 뵀던 게 2015년에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좀 소식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좀 직접 찾아뵀었어요. 네. 되게
송산면 작은 집에 홀로 좀 계셨고 가족이 없이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중이셨고요. 네. 백구라는 하얀색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계셨는데 네. 그 강아지한테 보약을 해 먹이실 정도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들이랑 함께 또 찾아뵈면 되게 기뻐해 주시고 네.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도 해주실 만큼 좀 애틋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2017년도 11월에 좀 떠나게 되셨는데 그때 시민장으로 치러지는 과정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평생 좀 외롭게 살아오셨던 할머님을 되게 많은 시민들이 당진 시청에 모여서 함께 보내드려서 할머니 되게 기분 좋게 가셨겠다. 좀 그런 마음을 그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픈 문제인데 또 꼭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역사에서 그 식민지라는 그 경험을 했던 그 역사적 경험은 아직까지도 좀 사회 곳곳에서 다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런 아픔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또 할머님들의 손을 잡고 거리에서 싸워온 그 시민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매주 이어지고 있는 이 수요 시위, 서울에 가면 이어지는 이 수요 시위는 기네스북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할머님들과 시민들은 정말 그런 역사를 써온 우리 30년의 가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은 좀 외면된 채 그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은 그 위안부 협상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피해자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출발을 해야 할 텐데요. 네. 할머님들이 30년간 거리에서 싸워오시면서 외쳤던 건 딱 세 가지였어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법적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걸 역사적 기록으로 잘 남겨야 한다는 딱 요 세 가지였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어렵지 않은 좀 상식적인 이 요구들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이제는 좀 그 김학순 할머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용기 내서 공개 증언을 해주셨던 그 마음들을 좀 한국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역사를 바로잡는 그 큰 걸음으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떼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당진시 차원에서도 뭐 이런 문제를 좀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념 사업들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시민들이 전국에서도 참 모범 사례로 뽑힐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을 세웠고요. 네. 또 그게 단순히 소녀상을 건립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과 계속 함께 왔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2019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지원 조례안이 좀 당진시에서도 제정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그런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이어올 수 있는 그 기본안이 마련이 됐던 건 되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좀 이 부분도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네, 저희 여성회에서 좀 이걸 어떻게 이후 계속 활동을 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네. 대외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기 쉽지 않은 과정이 되면서요. 각 학교로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자 좀 이런 마음들이 모아졌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소녀상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한 60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도 알고 또 우리 지역만의 소녀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의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소녀상을 건립할 때는 사실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교과서에도 이런 평화의 소녀상이 내용이 나올 만큼 많은 아이들이 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좀 이 문제를 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이 문제 해결점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는 거엔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좀 다른 중앙의 소녀상과는 다르게 저희 지역만의 작가가 재능 기부로 만든 저희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소녀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소녀상의 의미를 잘 담아서 그걸 저희가 교구를 따로 제작을 해서 네. 아이들과 함께 그걸 만들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요즘 중학교에 가보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들어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자요. 네. 사실 학업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경쟁에 치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활력을 느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저희가 수업에 가서 되게 놀랬던 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집중해서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아픔을 그대로 또 할머니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려는 자세에 저희가 오히려 되게 놀라서 오기도 했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이 문제를 우리 때에 끝내고 저 아이들 세대에서는 좀 이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좀 그런 다짐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와닿았는지 학생들이 청소년 평화나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16년도에 저희가 소녀상을 건립한 이후에 그렇게 자원봉사를 왔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꾸렸었어요. 네. 그래서 당진 청소년 평화나비라는 이름으로 약 5년간 활동을 해왔고요. 네. 초창기엔 이기정 할머님을 찾아뵙는 걸로 시작해서 소녀상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네. 지역에서 다양한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도 다양하게 벌여왔습니다. 네. 이기정 할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매년 기일마다 할머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망향의 동산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다 대학생이 돼서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 후배들이 남아서 지금은 이제 이런 위안부 문제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이 청소년으로서 또 당진 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더 고민을 하고 네. 내부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청소년 평화나비가 몇 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졌었죠? 처음에? 초창기에는 9명의 친구들이 9명?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활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서 네. 한 15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운영진들이 구성이 돼서 내부적인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게 5년 동안 잘 진행이 됐던 네. 거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변화하고는 네. 있지만 혹시 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의 논의를 좀 존중하면서 네.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 좀 뭐 당진 지역 안의 환경 문제라던가 혹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문제 이런 네. 다양한 분야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위안부 문제에서 또 더 크게 네. 이제 또 지역 사회 문제를 조금 같이 이제 논의해보고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이 일본의 경우 요지부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지속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좀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할머님들이 진짜 30년 전에 처음 그 거리에 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 네. 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나선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게 사실은 한국 사회였습니다. 네. 일본의 우익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네. 우리의 현실도 그랬지만 그걸 뚫고 30년간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할머님의 손을 잡고 정말 질긴 싸움을 해 오셨죠.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에 당당히 실리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할머님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은 이제 전체가 다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요한 그 지점은 이런 역사적인 과정과 사실을 현상이 아닌 그 사실을 올곧게 기억하고 네. 우리 세대들에게는 미래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좀 우리의 과제일 것 같아요. 네. 또 돌아가신 할머님들께서도 누누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할머님들의 뜻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잘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좀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요. 네. 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 또 정치적인 노력들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동안 좀 많은 활동을 좀 이어오고 계셨는데 가장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런 거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할머님들을 직접 뵀었어요. 네. 당진의 이기정 할머님도 뵀었고 또 이 싸움을 가장 앞에서 벌여나가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김복동 할머님이 계셨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영화로도 다큐로 나와서 할머님의 삶을 좀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네. 저한테 가장 큰 감명을 주신 건 물론 김복동 할머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됐지만 많은 할머님들의 바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내 삶을 보상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나 같은 피해자가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가 할머님의 가장 큰 요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전쟁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하려면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잘 알려야 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뜻이 정말 되게 존경스러웠고 네.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보상을 받겠다가 아닌 네.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평생을 바쳐서 외쳐오셨다는 게 네. 그분의 삶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가장 아픈 이런 피해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네. 그 부분을 항상 새기면서 활동을 네. 하시는군요. 그래요.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앞선 얘기에 다 섞여 있기는 한데요. 네. 김학순 할머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개 증언을 하신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할머님들이 30년간 삶을 바쳐서 외쳤던 그 요구들이 좀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 대에 해결이 되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저희 당진 어울림 여성회에서도 함께 해 나갈 것이고요. 네. 좀 그런 아이들이 이런 아픔을 딛고 이제 희망과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꿈꿔봅니다. 네. 참 그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간절했던 마음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